미얀마의 탐방장하고 또 그때 이제 치고가 그뭐 일정을 파악하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하고 수십 번을 나한테 변호사라고 얘기해요. 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난히 관심을 끌었던 올해 노벨 평화상은 내전과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두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은 본인이 끔찍한 전쟁 성폭행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낯선 인물들이에요.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인물들이죠? 네, 화면으로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18 to Denis Mukwege and Nadia Murad for their efforts to end the use of sexual violence as a weapon of war and armed conflict. Both laureates have made a crucial contribution to focusing attention on and combating such war crimes. 드니 무케게 씨는 지난 20년간 조국인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의 내전 중에 성폭력을 당한 여성 수만 명을 치료해온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난 2012년에 유엔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무장 단체들에게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처해달라는 연설 후에 암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Je l'identifie à ma mère et chaque enfant violé, je l'identifie à mes enfants. 무케게는 가족이 인질로 잡히고 운전사가 살해되는 상황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를 멈추지 않았고 수상 소식을 듣던 날에도 역시 수술 중이었다고 하네요. 네. 공동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는 이라크 소수민족 출신의 25살 여성입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이른바 성노예 피해자 출신의 인권운동가입니다. 무라드는 IS를 민족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고 독일에 정착한 뒤에 전쟁 범죄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에게 돌아갔는데, 네, 드니 무케게 어떤 사람입니까? 콩고 출신이죠. 네. 아버지가 선교사이고 의료 봉사활동을 보면서 이제 의사의 꿈을 키워갔다고 하고요. 프랑스에서 의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콩고의 내전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고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치료에 전념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99년도에 어떤 미친 남성이 여성의 생식기에 총질을 가해서 네. 이 자궁이 파열되는 것을 보고 내가 전쟁에 대한 어떤 참상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 피해자들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로부터 5만 명의 피해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전념하고 이런 전쟁의 참상이라든가 성폭력의 피해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미 2016년에는 서울 평화상도 네. 우리나라에 직접 내한해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상식 영상이 있나요? 혹시 서울 평화상 영상이 있으면 잠깐 보겠습니다. 아, 있군요. 네, 네. 13회 서울 평화상. 2016년도에 네. 서울 평화상을 수상한 적도 있군요, 이미. 네. 그리고 나디아 무라드는 이라크의 25살의 젊은 여성이에요. 25살의 이제 젊은 여성인데 20대 초반에 네. 그 무장 세력 IS에게 잡혀가서 약 3개월간 성노예로 생활합니다. 네. 지금 25살이니까 20대 초반이었던 그렇군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주민의 도움으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 이후에 자신이 겪었던 참상, 네. 자신만이 아니라 또 이제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사회운동가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화운동, 특히 여성운동, 또 IS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지금 이 무쾌게 의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무라디 양하고 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는 역할을 성폭력을, 함으로써 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아까 잠깐 어떤 미친 남성의 총질에 의해서 정말 심한 부상을 당한 사람을 보고 의사든 인간으로서 누구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묵회계 이 의사가 계속 보니까 네. 이게 특정한 경우의 폭력이 아니라 매우 유형화된 패턴으로 나타나는 폭력이더라. 네.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쟁의 수단화된 방식이면서 구조적인 것이다. 네. 세계가 나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나디아 무라드에 관련된 영화가 있습니다. 잠깐 준비했습니다. أفسوالي بسات نيكرنين أجتي من بيبي يكرن وكون لازم تشبي يكرن جايزتي حقيقة ببن لازم تشبي يكرن ججن بس ببيا الضحية حربا إيروز البدر بس دنگه خواو كاتشمات شتف سر مهاتي إيرو البدر زنگه 3200 كتكو جنو زاروكي ما هيش دستي واندا أتوصل إليكم أن تضعوا الإنسان أولا الحياة لم تخلق لأجلكم ولأجل عوائلكم فقط فنحن أيضا نريد الحياة ومن حقنا أن نعيشها 전쟁에서 물론 수많은 폭력이 이루어지지만 네. 이 여성, 약자인 여성을 향한 성폭력이 전쟁이나 내전에서 마치 어떤 시스템처럼 작용하고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하나의 무기죠. 그것을 고발해왔다. 네네. 네. 그런데 하나의 무기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이제 아랍에는 이런 정말 그 미신이 있다고 해요. 네. 전쟁 중에 이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성들이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투쟁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총에 맞아서 전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인데 이런 미신이 있으니까 네. 자꾸 이 성폭력이 발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몰고요. 네. 그렇게 내몰고 세뇌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짐으로써 침략자들은 무엇을 얻냐면 그 자신들이 침략한 피지배 사회가 교란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럼 상당히 이 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 괴리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침략한 지역이 혼란 속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폭력의 유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각성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우리 세계에서 반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묵회계가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전쟁 중에 성폭행, 여성을 향한 성폭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수상이 결정된 다음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들은 성폭력과 맞설 책임이 있다. 네.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 우리 위안부 문제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네,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일본 측에 묻는 어떤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위안부 문제에 특별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도 서울평화상 받을 때. 네, 우리나라 네.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위안부 증언 영상 할머니들의 모습이나 내용들이 내가 치료했던 콩고에서 치료했던 15세, 16세 수녀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말하자면 지금 콩고 안에 내전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성폭력의 피해, 전쟁의 피해들이 위안부 피해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성폭력이라는 것은 근절돼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 책임을 져라. 이런 네.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노벨위원회가 올해 유독 전쟁 중에 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 미투라는 네네. 그 페미니즘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거와는 조금 맥락이 다른 성폭행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노벨 평화상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 저는 배경, 한 가지 네. 떠오르는 암시가 올해 원래는 해마다 노벨상이 6개 분야 수상을 하는데 네. 올해 하나가 빠졌죠. 노벨 문학상이 빠졌는데 네. 지난해에 노벨 문학상에서는 성추문이 터졌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어떤 폭행에 대한 네.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네. 이런 사람을 왜 수상자로 선정을 했느냐 문제제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스웨덴 할리몬이 곤욕을 치렀죠. 네. 곤욕을 치렀고 자숙의 의미로 올해는 문학상을 선정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평화상 쪽에서는 이게 이 나머지 상과 평화상은 분리가 됩니다. 나머지 5개 부문의 상, 과학상 3가지를 포함해서 모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상식이 있거든요. 네. 12월 10일 그 알프레드 노벨의 이제 서거일에. 그런데 지금 이 평화상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별도로 수상식을 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사위원회도 독립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서의 미투 운동, 우리나라도 미투 운동,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 과정에서의 성폭력, 성범죄들, 여성 대상 범죄들, 그리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인 것 같지만 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일이거든요. 뭐 우길기 논란도 최근에 우리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흐름 속에서 아마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범죄에 대해서 좀 이 단죄하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김복동 할머니도 추천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이 직접 밝힌 글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전시 성폭력 문제, 인권운동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활발하게 활동한 분들은 위안부 할머니다. 그렇죠. 김복동 할머니가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이런 피해 사실을 밝히고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유럽연합 위원들하고 일본의 여성학장들하고 한국의 국회의장들이 이 김복동 할머니를 추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분 다 이렇게 공동 수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소회도 밝히고 있고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이 참 끔찍하다. 네. 뭐 어떤 이유로 공동 수상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는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노력하고 이뤄낸 성과들도 여러 차례 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조금 평가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의기억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김복동 할머니를 추천하면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벽을 실감했다 이 말은 아무래도 듣기에 지금 따라서는 콩고 그렇죠. 네. 이라크 내전과 관련돼서 전시 성폭력 인권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던 활동가나 의사 선생님 수상이 됐지만 네. 일본의 참상을 알리고자 노력했던 김복동 할머니가 수상을 받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런 국제사회에서 외교관계의 힘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본인의 생각이 결부됐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우리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네. 수상까지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제 그런 공감, 공조의 노력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유네스코의 이 문화유산 등록이라든가 그럴 때 일본의 힘, 일본이 지금 이 국제 기구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산을 많이 이제 또 그쪽에 투자함과 동시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라고 하는데 꼭 수상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할머니들의 참상을 세계와 공감해서 네.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함께 병행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도 폭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우리 주변의 폭력입니다. 보겠습니다.